자, 2026년 금융시장. 다들 좋다고만 하죠? 그런데 만약 그 전망이 다 틀렸다면요? 주류 언론은 말해주지 않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짜 기회를 찾아내는 역발상 투자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 만약 모두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2026년 시장 전망이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 변화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요. 뭐랄까 완벽한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흠뻑 빠져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금리는 다시 내려가고 AI가 모든 성장을 이끌 거라는 아주 환상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 뭔가 불편한 진실의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게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경기 사이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계속됐던 그 쉬운 돈, 저금리 시대가 진짜로 끝나고 이제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으로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막연한 추측은 그만하고 아주 냉정한 데이터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숫자들을 보시면 왜 시장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해질 겁니다. 이 추호를 한번 보시죠. 시장의 예상과 저희 분석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입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2%로 착하게 안정되고 금리도 다시 슬슬 내려갈 거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저희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은 3% 근처에서 계속 끈질기게 버틸 거고요. 기준금리도 3% 후반대에서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예전 같은 제로금리, 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핵심, 이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물가가 정말 끈질기게 안 떨어지고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아니, 물가가 왜 이렇게 끈질기게 버티는 걸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생기는 탈세계와 세금 같은 것도 있고요. 공급망을 새로 짜는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도 있죠.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AI 혁명입니다. 이게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망 새로 깔려면 구리, 전력,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새로운 종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 딱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3.75%.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를 꿈꾸지만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바닥이 바로 이 정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제로금리를 못 볼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값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옛날 지도가 쓸모 없어졌다면 우리는 당연히 새로운 부의 지도를 펼쳐야겠죠?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기회는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저희는 이 새로운 지도에서 딱 3개의 보물섬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족쇄를 끊어낼 대한민국. 두 번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장 엔진 인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진정한 왕이 될 실물 자산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의 땅, 바로 여기 한국입니다.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답답한 족쇄에 묶여있던 한국 증시가요, 드디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제 가치를 평가받을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엔진이 3개나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들을 변하게 만들고 있고요. 둘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2020년 세제 개편입니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요, 그동안 배당에 인색했던 대주주들이 드디어 주주들에게 돈을 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미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혁명이 불붙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만들고 있죠. 이건 정말 놀라운 전망 아닌가요? KB증권 분석을 보면요, 그냥 기업 이익이 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한국 시장을 보는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 그 평가 기준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실적 성장과 가치 재평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코스피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4천 아니 5천 선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인도입니다. 한국이 싸구려 취급받던 주식이 제값 찾는 스토리라면 인도는 그냥 순수한 성장 그 자체입니다. 지금처럼 글로벌 경제가 불안할 때 거의 유일하게 혼자서 빛나는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곳이죠. 이 그래프 하나면 사실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보세요. 2026년에도 인도는 7%라는 정말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줄 겁니다. 중국이나 세계 평균과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건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예측이 아니라 탄탄한 내수 시장과 정부가 이끄는 인프라 투자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실물 자산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세상이 시끄러워질수록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손에 잡히는 진짜 물건들, 그러니까 금, 은, 구리 같은 것들의 가치가 다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2026년 말에 금 한 온스 가격이 무려 4,9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금이 더 이상 그냥 위기 때 잠깐 피하는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의 힘에서 벗어나려고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거든요. 이 탈달러라는 거대한 흐름이 금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제 은과 구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더 이상 그냥 공장에서 쓰는 금속이 아니에요. 은은 태양광 패널과 AI 하드웨어의 필수품이 됐고, 구리는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충전소의 혈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둘 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못 따라온다?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무엇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해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이 모든 분석을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저희의 제안 60-50 플러스 알파 포트폴리오입니다. 옛날 공식이었던 미국 주식 60, 채권 40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대신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한국과 인도 같은 비미국 주식 비중을 35%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끈질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 실물 자산을 무려 25%나 담습니다. 미국 주식은요, 비싸진 빅테크 대신 가치주 중심으로 비중을 확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포트폴리오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 투자 중심이 미국에서 전 세계로, 채권에서 실물 자산으로, 빅테크에서 가치주와 진짜 성장주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취약했던 포트폴리오에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활용하는 포트폴리오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와 분석은 결국 딱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불을 안겨줬던 미국 빅테크 중심의 투자 공식, 그 플레이북은 이제 끝났습니다. 2026년의 승자는요, 미국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한국 같은 글로벌 가치주, 인도 같은 진짜 성장주, 그리고 금과 구리 같은 실물 자산으로 과감하게 자산을 옮기는 바로 그런 투자자가 될 겁니다. 부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자산의 이동,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파도가 바로 우리 눈앞까지 와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성공 공식에 안주하다가 뒤처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